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고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리티 댄입니다. 오늘 스포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주제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네, 두 갈씩 진행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 사실 몇 달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그쵸.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7월을 넘기면 이제 끝이다. 이게 사실 뭐 계속 끝이라는데 계속 새로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냥 예전에 트럼프가 ETF 승인시킬 때처럼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SEC 개입되고 막 다 개입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진흙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팬딩에 있는 내용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 해볼 건데요. 팔로우만 하셔도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총 망라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렛츠고! 네, 그럼 데니님, 네. 클래리티 법안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네. 뉴스에도 사실 많이 나오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그쵸. 어떤 법안인지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지겨 죽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채널에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또 시성이 또 중요한 만큼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정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나 이제 개미들보다는 좀 기관들이라든가 큰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만한 좀 그런 법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SAC와 CFTC가 암호화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면서 혼란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클래리티 법안은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원래 이전에 막 싸웠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구분을 하고 디지털 자산의 분류 기준과 거래소, 중개업체가 따라야 할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관들이나 이제 큰 친구들이 왔을 때 결국 기준이 있어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기관이 관리를 할 것이냐. 그쵸. 그에 따라서 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네가 틀렸냐 맞았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뭐 문제의 소지부터 이런 책임에 대한 소지까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모든 코인이 자동으로 상품이 되거나 증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의 구조와 활중화 정도에 따라서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이해하시면 되세요. 결국 ETF나 똑같은 것 같아요. ETF도 또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어떤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네.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네. 이번 법안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달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근 일정 중심으로 네. 어디까지 와 있으며 무엇이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많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 오늘 7월 20일 기준으로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과 상원 은행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상원 본회의의 심의와 표결입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오늘이죠. 오늘 7월 20일 상원 본회의가 재개되지만 현재 공개된 일정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표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에 모여서 네.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투표가 언제 이루어질지조차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표결이 되는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과 결과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그러면 자세하게 또 풀어주시는 거죠? 렛츠고! 사실은 8월 정도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가면은 표결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해진 기한까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표결이 통과가 됐을 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았던 알트코인들도 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더리움이나 RWM, 온더 파이낸스나 뭐 기관용 온체인 금융같이 이런 분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비트코인 이제 차트를 먼저 좀 볼 건데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25년 10월이 고점이라 가정을 해보고 올해 7월달이 저점이라 가정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고점을 이어봤을 때 하락 채널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하락 파동의 되돌림 레벨을 좀 작도를 해보면은 자 고점과 저점을 이어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0%에서 한 5%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오. 75K 정도이고 이게 전체 하락 파동이 0.236 레벨을 또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쉽게 봤을 때는 이 7월 달부터 이어진 단기 상승 파동이 만약에 이 큰 추세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추세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뭐 8월이나 이제 뭐 오늘 이후로 이제 이런 일정들이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약세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클래리티 버가 갑자기 막 통과가 되는 분위기로 막 흘러가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74K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결국에는 네. 그러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빅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내러티브가 없는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유일한 재료인 만큼 그 재료에 따른 가격 움직임도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져야지 법안이 완전히 시행이 되겠지만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대감을 입고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표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 경우는 부결과는 좀 달라요. 다만 시장이 기다리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망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던 알트코인은 뭐 차익 실현이 압력이 커질 수가 있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가격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저는 단기 저점 부근인 이제 60K를 이탈하고 한 57K를 추가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체인상 MV, RV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강하게 제가 보고 있던 54K 부분 있죠? 54에서 여기 아랫꼬리까지 본다면 한 48K까지 열려 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 구간 가면은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에는 연기된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감이나 희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반영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가격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법안이 아예 무산이 되거나 폐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이 좀 수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또 코인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고요.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비트코인도 영향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충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반면에 규제 기대감이 컸던 알트코인들, 특히 RWA,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다만 수정 자체가 무조건 악재는 아닙니다. 부결돼서 아예 없어지거나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건데 결국 이 소비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는 정도의 수정은 오히려 최종 통과 가능성 높이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와서 가격은 조금 밀리겠지만 그 밀릴 때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새로운 법안과 새로운 이제 가이드를 좀 만들고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 승인에 한 발자국 더 가는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통과 마감 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코인드랩을 보셔야 되고요. 댓글란에 보시면은 링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상원 본회의 일정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은 그냥 회의만 좀 하기 때문에 언제 이제 투표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최종 법안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즘 맨날 바뀌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맨날 뭐 내용 바뀌으니까 될 거다 희망 고문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장이 얼마나 선반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가격의 반영이 거의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살짝 올라간 다음에 수요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스키징 나온 다음에 다시 추세 하락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뉴스보다는 현물 거래량 첫 번째, 두 번째는 ETF 자금 유입이 연속성을 띠는지가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유출되다가 다시 유입되긴 했는데 거래량 크진 않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실제 자금 흐름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물의 수급이 받쳐주는지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까지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일정부터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무엇인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네. 사실 클래리티 법안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크립토를 좀 지지하거나 이제 푸시하는 입장에서 좀 본다면 결국 모든 걸 다 맞물려서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이벤트보다 여러 이벤트를 빵빵빵 터트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중간 선거쯤일 거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뭉쳐서 빵빵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이거 제일 잘하잖아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이를 갈고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 드라이버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저는 강한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10월달 전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10월까지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네. 돈을 얼마나 푸는지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식 매수 콘텐츠까지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인사이트는 팬딩에서 팔로우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